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있던 외계 생명체 탐사 어렵지 않잖아, 맞지? 근데 외계 생명체 탐사도 한 문제씩 나와. 그리고 이 외부 은하도 한 문제씩 나와. 어렵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 지구학에서 4개 영역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천체. 7문제 나와. 7문제. 뭐 별의 물리는 외계 행성의 탐사 좀 어렵잖아, 맞지? 그런데 어렵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많잖아. 별의 에너지원이나 그리고 현재 앞에 배웠던 외계 생명체 탐사나 또는 외부 은하나 아주 쉽습니다. 자, 외부 은하 볼게. 자,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은하들을 외부 은하라 칭하는데 뭐 다양한 모습이 있죠. 뭐 나선 은하. 자, 가운데 막대 구조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구형이나 또는 타원형 타원 은하. 근데 일정한 모양을 띠고 있지 않은 애들을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 말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첫 번째로 자, 은하를 분류할 때 이들의 모양 가지고 분류합니다. 자, 이걸 바로 허블이라는 사람이 많은 은하들을 관측하고 모양 따라 분류했는데 자, 조심하실 게 자, 이 모양에 따른 분류는 처음에 이들 배열 보게 되면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 배열을 보면 딱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순차적으로 변해가는구나라고 또는 변해가는구나 또는 진화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 생성 당시에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그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거 오답으로 잘 나와. 진화한다, 변한다. 오케이, 앞서 볼게.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이들은 모양이 변해간다.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모양이 변한다 또는 진화한다. 다 틀린 거야. 그 형태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선 은하. 자, 세 가지로 나눌 건데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 자,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나선 은하라 그러지. 자, 위에 행조 보면 정상 나선, 밑에는 막대 나선인데 자, 가운데 막대 구조가 있으면 막대 나선. 근데 막대 구조가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라 그럽니다. 참고로 나선이 우리가 S를 쓰는 거지. 스파이럴 해서 S를 씁니다.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그리고 막대 나선 은하는 중앙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밑에 보게 되면 막대 구조 가지고 있잖아, 맞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이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스몰 a, b, c로 나눕니다. 자, 이게 SA든 SBA든 스몰 a가 있는데 이 스몰 a, b, c 변해가는데 지금 차이가 뭐가 있죠? 뭐가 달라집니까? 가운데 있는 핵이 작아지고 있지. 그리고 나선팔이 더 감깁니까? 풀어집니까? 풀어지는 거지. 그래서 스몰 a에서 스몰 c로 갈수록 현재 은하 핵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나선팔이 감김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 말? 더 풀린다 그 말이지.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자, 막대 나선은 SB라 했는데 막대 B, 막대 뭐죠? 바가 있겠지? B, 막대 씁니다. 자, 그러면 각각 특징 좀 하나 더. 자, 나선 은하의 특징은 뭐냐면 나선팔에 성간 물질이 많습니다. 이 성간 물질이 뭐냐면 성간,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인데 결과적으로 가스나 티끌들이야. 근데 이들이 이게 바로 별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러면 성간 물질 많단 말은 별 재료가 많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별을 많이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별 탄생이 많다. 자, 별 탄생이 많단 말은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이 많을 거니까 나이 많은 애들, 젊은 애들. 젊은 애들이 많겠죠. 그래서 젊은 애들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재료가 풍부한 거니까 큰 별을 만들 수 있겠지. 자, 큰 별이라는 말은 우리 주결성에서 큰 별은 무슨 색깔이었죠? 큰 별은? 주결성은 크면 표면온도 높은 거잖아. 표면온도 높으면 무슨 색깔? 파란색, 푸른색. 그래서 결과적으로 젊고 푸른 별이 많아지는 거지. 재료가 풍부니까 이제 막 만들 거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애들, 젊은 애들이 많고 그리고 물질 풍부해서 재료 풍부해서 큰 별을 만들 거니까 표면 온도가 높아진다. 자, 그런데 중심부 이걸 우리 팽대부라 칭하기도 하는데 중심부나 헤일로에는 늙고 붉은 헤일로 우리가 나선파를 옆에서 보면 이런 선으로 보이겠죠? 맞지? 자, 나선팔을 우리가 옆에서 본다면 이런 선으로 보이겠지? 자, 이건 나선팔의 영역입니다. 원반이 될 거고. 자, 그리고 헤일로가 뭐냐면 이 나선팔 외의 영역에 위아래 영역에 참고로 별의 집단 중에 자, 별의 집단을 성단이라 하는데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이 있어. 산계성단은 걔들은 좀 듬성듬성 흩어져 있는 집단들이야. 근데 구상성단이라는 게 있어. 구상. 뭐의 모양? 공 모양. 그러니까 많은 수가 많이 모여서 공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구상성단들이 위치합니다. 이걸 우리가 헤일로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전체 공간을 위아래를 헤일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일로란 공간에 있는 이 구상성단은 주로 늙고 붉은 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성간물질을 있었는데 이 성간물질 가지고 별 만들고 다 끝나버렸어. 근데 봐봐.
덩치 큰 애가 있고 작은 별이 있어.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습니다. 푸른 별도 있고 붉은 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량 크면 수명이 작죠. 그럼 이들은 죽어서 다 없어진 거지. 그나마 질량이 작아서 오래 살 수 있는 애들만 남아 있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 나이가 많을 거고 현재 보면 붉은색을 띠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늙고 붉은 별이 많다 그 말이야. 됐습니까? 초기에 성간물질을 다 썼기 때문에. 됐나?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 타원은하. 자, 타원은하 가겠습니다. 타원 모양인데, 자, 자, 이들은 우리가 타원하면 엘립티컬에서 이라 쓰는 거잖아, 맞지? 맞지? 자, 그래서 나선팔이 없다. 그렇지만 타원형 또는 구형 모양을 띠고 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타원 궤도에서 납작한 정도를 뭐라 불렀죠? 타원 궤도에서 납작한 정도. 26 그랬지? 근데 이들은 타원체잖아, 맞지? 덩어리잖아. 덩어리가 납작한 정도를 뭐라 하냐면 편평도라고 그럽니다. 타원체가 덩어리가 편평한 정도를 이걸 우리가 편평도라고 그래요. 원래 20률도 식이 있지만 자, 우리는 그거 다루진 않지만 자, 여기 편평도 식이 있습니다. 식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A-B야. 곱하기 10을 합니다. 여기서 A가 뭐냐면 자, 타원체의 단면은 타원이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가장 긴 반경을 장반경, 바로 A라 칭합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건 단반경. 우리가 그걸 B라 칭합니다. 그래서 A분의 B 쓴 거야. 됐지? 그래서 A분의 A-B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A가 5고 B가 3이라면 값이 얼마 나오는 거죠? 5와 3을 넣으면 그래 4가 나오겠지? 이 값이 4라 그 말이에요. 바로 편평도가 4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편평도가 4라면 표현할 때 이 포라고 한 말은 바로 타원은하고 이런 현존의 편평도가 4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타원은하에서 장반경과 단반경의 비율이 얼마인지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지. 참고로 이들은 제로부터 세븐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로 같은 경우에는 편평도가 없다 그 말이지. 그 말은 하나도 안 눌렀다 그 말이지. 그럼 어떤 모양일까? 하나도 안 눌렀으니까 구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구형이 바로 현재 편평도 제로가 됩니다. 참고로 구형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길이가 똑같겠지? 그러니까 분자가 제로가 나올 거잖아, 맞지?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타원은하도 자, 초기에 만들어진 별들이 계속 자, 질량 큰 애들은 빨리 죽고 없어지고 주로 늙은 별들만 남아 있습니다. 질량 작은 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늙고 붉은 별들이 많습니다. 성간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늙고 붉은 별들이 많다. 이미 벌써 커서 질량 커서 진화가 빠른 큰 놈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늙고 붉은 별만 남아 있는 거지. 작은 별이다. 자, 세 번째로 불규칙은하. 자, 레귤러, 이거는 이레귤러. 불규칙. 자, 얘 같은 경우에 자, 불규칙한 모양, 특정한 모양을 띄고 있지 않고 그 말은 나선팔도 없고 그리고 뭐 구형이나 타형, 타원형이 뜨지 않습니다. 대부분 크기가 작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자, 성간물질 양이 많습니다. 전체 질량에 비해서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지. 자, 성간물질 많으면 또 어떻게 돼? 많이 했잖아. 성간물질 많으면 별 만드는 재료가 풍부하니까 어떤 별? 젊고 푸른 별이 많다. 정말 간단한 비용이지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 개를 총괄해서 묻는 것, 지원아. 자, 총괄해서 묻는 게, 자, 요거, 은하의 성간물질의 양. 자, 여기서 성간물질의 양이라는 것은 전체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비를 말합니다. 질량 비를. 자, 그러면 세 개 은하 중에 가장 많은 것, 불규칙. 그리고 그 다음 나선은하. 나선팔은? 자, 나선은하는 나선팔에만 있잖아, 맞지? 자, 그리고 마지막 타원은 가장 적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 자, 그리고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 아까 스몰 A, B, C로 나눴는데 참고로 C가 가장 많습니다. 기울기가 됐나? 자, 그런데 성간물질의 양을 현재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서로 비례하는 걸 단 걸로 채워넣기도 합니다. 자, 성간물질 양이 많으면 어떤 별이 많다? 젊은 별, 늙은 별. 젊은 것. 그래서 젊은 별의 비율, 요걸 묻기도 합니다. 요렇게 묻기도 해. 같은 맥락인데. 같은 의미인데. 자, 그리고 젊은 별이 아니라 또 뭐라 묻기도 할까? 어떤 별의 비율? 푸른색 별의 비율, 푸른 별의 비율. 다 같은 맥락이잖아, 맞지? 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자, 불규칙 은하와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이들 이루고 있는 별들의 평균적인 색지수.
색지수로 묻는다면 누가 값이 가장 크죠? 타원이겠죠. 참고로 색지수는 표면 온도와 반비례하게 가지는 기억납니까? 맞지? 그러면 타원 은하는 현재 온도 낮 맞지? 그렇게 묻기도 해. 하나만 더. 색지수 제로가 누구였죠? 색지수 제로. 어떤 형? A형. 온도 얼마? A형은 10,000K. 색깔 무슨 색깔? 흰색. 기억납니까? A형의 기준이라 그랬어. 알겠지?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로 특이은하. 말 그대로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자, 얘들은 대부분 다, 자, 복사 에너지 방출이 아주 많은 애들입니다. 에너지 방출이 많단 말은 질량이 클까, 작을까? 크겠죠. 질량 크단 말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가운데 특히 끌어당겨서 아주 큰 중력을 발휘합니다. 그 말은 중심부에 큰 중력을 발휘하는 바로 블랙홀이 존재한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특이은하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이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모두 다 중심부에 블랙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전파은하, 세이퍼트 그리고 K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전파은하. 자, 우리 태양도 전파가 나왔나? 태양 전파 나오죠. 나옵니다. 많지 않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하들도 전파가 나오지만 얘들은 전파를 많이 내는 거지. 그래서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데 일반 은하보다 100배 이상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다 타원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 이거 잘 나와. 기억하셔야 돼.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바로 타원 은하다. 대부분 다 타원 은하. 자, 대부분 다 타원 은하다. 참고로 세 가지 중에 자, 그 세 가지 전파, 퀘이사, 세이퍼트 있는데 세이퍼트는 나선 은하야. 세이퍼트는 나선 은하. 전파 은하는 타원 은하. 근데 퀘이사는 너무도 멀리 있고 해서 모양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봐봐. 자, 전파 은하를 내가 가시광선으로 또는 전파 영역에서 X선 영역에서 본 거야. 자,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단 말인데 자, 지금 가시광선으로 봤더니 아까 타원 은하잖아, 맞지? 구형이나 타원체인데 그런 모양이 잘 보입니까? 가시광선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 구름처럼 성운들이야.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 밝은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밝은 부분이 보인다는 거지. 됩니까? 이렇게 성건물질이 자, 성건물질 앞을 가리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참고로 이게 없이 깨끗하게 타원체 모양을 제시한 그림들도 많습니다. 되겠나? 어쨌거나 형태는 타원은하다. 자, 그리고 강한 자 전파 내고 있는데 자, Z와 로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Z와 로브가 뭐냐면 자, 가운데 자, 은하의 핵이 있고 양쪽에 뿜어져 나오는 이걸 우리가 Z라 그럽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둥글게 돼 있는 이게 바로 로브라. 이게 로브들. 아령처럼 보이는 것.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강한 X선이 방출된다는 거. 강한 에너지죠. 자, 그리고 이 강한 X선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원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자들이 고속으로 움직이면 싱크로트론 복사라고 그래. 그로 인해서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자, 여기 전파를 보더라도 로브가 잘 보이고 그리고 X선 보더라도 현재 Z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데 참고로 이 Z 같은 경우에 이온화되어 있는 기체들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 중에 뭐라 부르냐면 이 Z는 별들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걸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했어. 맞아, 틀려? 틀린 거지? 그렇게 오답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야. 자, 넘어갈게. 넘어가 됩니까? 자, 요게 Z 또 다른 모습인데 자, 왜 이렇게 제시했냐면 참고로 요거는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자전축이 되는 거야. 회전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Z라는 것은 회전축을 따라서 양쪽으로 분출되는 걸 말합니다. 회전축을 따라 양쪽으로 분출되는 것. 근데 과거에 또 이렇게도 물어봤어. 자, 이렇게 지금 모습을 제시한 다음에 자, 이놈의 회전축이 우리 시선 방향과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볼 거잖아, 맞지? 이놈의 회전축이 시선 방향과 일치한다 그랬어. 맞아, 틀려?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방향과 일치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놈의 회전축은 이걸 거잖아, 맞지? 맞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로 퀘이사. 자, 퀘이사 들어봤습니까? 퀘이사. 자, 퀘이사는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냐면 자, 준항성 그럽니다. 준항성.
자, 준항성이란 말은 항성에 준한다. 항성이 뭐죠? 몇 시? 항성이 뭐죠? 항성? 항성. 어? 항성이 뭐죠? 항성? 항성은 행성은 움직이는 것. 항성은 움직이지 않는 것.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행성들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 자, 별을 말하지, 별. 자, 그래, 준항성이 뭐냐면 별에 준한다 그 말이에요. 별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퀘이사를 관측했을 때 우리 처음에 얘들은 우리가 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방법들이 발전되면서 참고로 이놈의 거리를 재봤더니 우리 은하가 이만할 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놈의 거리 엄청나게 먼 거지. 그러면 이놈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놈이잖아, 맞지? 은하 밖에 멀리 있는 보인다. 별은 보이지 않거든. 별은 밝게 그렇게 밝지 않았어. 그 이놈은 좀 많은 에너지를 내고 있는 은하라고 우리가 판별하게 된 거지. 자, 이놈들 별의 수가 아주 많고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은하고 실제로 현재 보면 자, 많은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광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놈이지만 관측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내일 모레쯤 할 건데 참고로 우주는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이 법칙이 뭐지? 허블의 법칙입니다. 참고로 허블의 법칙은 뭐냐면 거리가 멀어지면 후퇴하는 속도, 후퇴하는 속도가 멀어진다. 이거야. 이게 허블의 법칙이야. 허블의 법칙이야. 그러면 이놈들은 아주 멀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잖아. 그 말은 멀어지는 속도 어떻다? 빠르다. 그러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였지. 무슨 편이? 적색편이. 그래서 적색편이가 아주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파장이 아주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놈들. 자, 적색편이 요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각 파장별로 에너지가 오는 걸 측정할 때 흡수를 당하면 예를 들어 이 파장이 흡수당하면 원래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지. 기억납니까? 기억나나? 그래서 우리가 흡수선이 나타나는 위치에 흡수를 당해서 이렇게 깎여나가서 아래로 움푹하잖아. 기억나나? 근데 반대로 얘는 올라와 있지. 올라와 있는 애는 뭐라 부를까? 흡수선이 아니라 방출선이라는 거죠. 얘 방출선입니다. 자, 원래 위치는 여기지만 지금 관측했을 때 파장이 길어진 상태로 보인다는 거지. 됩니까? 이렇게 관측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주가 팽창할 거니까 은하들은 어떻게 될까? 거리가? 가까이 있는 은하든 멀리 실제로 아주 가까운 은하들은 서로 만율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은하들은 다 멀어집니다. 멀어져. 그러면 다 멀어져서 적색 편이가 나타날 건데 이 속도가 클수록 적색 편이 크겠지. 그러면 실제로 일반적인 은하들이 멀어질 때는 몇 나노미터밖에 안 변합니다. 파장이 그 정도만 변해. 조금만 변해. 근데 얘들은 지금 수십 나노미터 변했지. 500에서 600. 됩니까? 그 정도로 변화량이 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하는 몇 나노미터 변하지만 얘들은 수십 나노미터 변했다. 파장이 많이 변했다. 멀어진 속도가 크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들 같은 경우에 하나 더 이야기할게. 자,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면 친구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빛이 자, 어떤 별에서 빛이 오는데 1광년이 걸렸어. 어떤 별에서 빛이 오는데 1년이 걸렸어. 그 거리를 우리가 1광년이라 하잖아, 맞지? 그럼 이 빛은 오는데 1년 걸렸잖아? 그러면 이 빛은 1년 전에 출발한 빛이지. 그럼 이 별은 지금 있는지 모르지. 1년 전에 출발한 빛이니까. 그런데 이놈들은 수십억 광년입니다. 거리가 수십억 광년이야. 그 빛이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거지. 됐나? 그럼 이들은 수십억 년 전에 존재했단 말이 되겠지? 나이가 많아져? 아주 많은 놈들이지. 가까이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거의 없습니다. 이놈들은 나이가 아주 많고 멀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 때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됩니까? 자, 이렇게. 자, 방출 에너지가 많다, 크기는 작다. 어쨌거나 이거는 방출 에너지 질량 커서 가운데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내용 있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퀘이사는 현재 보면 자, 몇십 나노미터 변하고 다른 애들은 몇 나노미터가 안 변해. 그 말이야. 자, 이걸 그리고 아까 아래로 내린 것들이 이렇게 아래로 움푹한 게 흡수된 거였죠?
자, 위로 돌출되어 있는 건 방출선. 알지? 자, 넘어갈게. 자, 이제 마지막 세이퍼트. 세이퍼트. 자, 특이은하 중에 세이퍼트는, 자, 은하 모양입니다. 세이퍼트. 자, 밝은 핵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이 넓은 방출선을 가지고 있다. 자, 넓은 방출선. 아까 방출선은 위로 돌출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폭이 넓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H 베타가 나오는데, 자, 얘들 보면 요거, 잡아. 좌우의 폭이 넓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폭이 넓다, 그 말이에요. 자, 얘들 말고 오른쪽에도 돌출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 맞지? 근데 이 모두 다 방출선입니다. 방출선인데 얘들은 폭이 좁고 얘는 넓잖아, 맞지? 어쨌거나 넓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건 세이퍼트라 그 말이에요. 됐지? 뭐 좁은 거나 넓은 거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넓은 걸 가졌으면 걔는 세이퍼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중심부에 거대한 질량이 있으면서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현재 고속 회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어쨌거나 빠르게 회전하려면 당연히 질량이 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원래 가운데에 물질들이 모일 거잖아, 맞지?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모인다 그랬지. 그 팔을 모으게 되면 넘어갈게. 자, 참고로 이들은 대부분 다 나선 은하.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외형적인 형태가 나선 은하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파 은하는 뭐였죠? 전파 은하는 타원 은하. 그리고 퀘이사는 너무도 멀어서 모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보면 자, 세이퍼트는 방출선 넓은 것, 좁은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넓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근데 일반적인 은하들은 좁은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 됐지? 뭐 이것도 그림들은 실제 기출 문제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 어쨌든 넓은 걸 추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돌 은하는 이게 은하의 마지막 내용인데 밑에 거의 다 정리가 돼 있을 건데 이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누굴까? 안,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가장 가깝습니다. 원래 친구들 우주가 팽창하면 서로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지? 멀어지지. 우리가 빵 만드는데 예를 들어 건포도 넣었는데 식빵 만들 때 우주가 팽창하면 이 빵이 부풀면서 만들어질 거잖아, 맞지? 그럼 건포들 간의 거리가 다 멀어지잖아. 그런데 원래 우주가 팽창하면 은하들의 거리는 멀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멀어진 효과보다 가까이 있는 은하들의 만유인력이 더 클 수가 있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만유인력 때문에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안드로메다 은하와 서로 충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근데 별들 사이 거리가 가까워 멀어? 멀지. 참고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4광년이 넘습니다. 4년 동안 가야 될 거리보다 더 멀어. 그 말은 별과 별 사이 거리가 아주 멀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은하가 충돌하더라도 이 은하끼리 충돌할 때 별은 충돌할까 안 할까?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별들은 충돌하지 않지만 성간물질들 어쩌나 뭉치거나 이들 양이 증가 때문에 새로운 별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은하 형태는 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들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말. 자 여기까지 합시다.